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시공학에서 기초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정을 공부했었다, 그죠?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기초는 기둥이나 벽 등의 상부 하중을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하부 구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부에서 기둥이나 상부에 하중이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기초가 있고요. 기초 밑에 어제 지정이 있었다, 그죠? 지정이고 이게 기초죠. 기초고 상부 하중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상부의 하중이 집안으로 내려가서 집안이 튼튼히 받치고 있어야 건물이 안전하죠. 이렇게 상부의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 부분이 뭐다? 기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초의 분류를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독립기초입니다. 독립기초는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독립으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것이고요. 자, 복합기초는 두 개나 또는 그 이상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전달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보면요. 자, 이제 독립기초는 기둥으로부터 이 기둥이고요. 그 응력을 기초다, 그죠? 요 기초 밑에 지정이 있겠죠, 그죠? 요렇게 기둥 하나가 하나의 기초로 독립기초, 그죠? 독립으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것이고요. 복합기초는 하나의 기초에 두 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복합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기초, 줄기초라고 하는데요. 벽이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초가 지금 기초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둥도 계속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연결된 거를 기초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집안에 응력을 전달하는 게 연속기초, 줄기초가 됩니다. 온통기초는 상부 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하여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합니다. 단일 기초판인데요. 밑에 지정이 있고 여기에 뭐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겠죠. 이 광범위한 면적에 대한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온통기초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판의 방식에 따라서 기초판의 형식에 따라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나 줄기초, 온통기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정의 형식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지정은 저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직접기초입니다. 지지력이 있는 굳은 집안에 기초판을 설치하여 상부구조 하중을 지지하게 하는 게 직접기초입니다. 굳은 집안에 기초판을 설치해서 바로 하중을 지지하게 합니다. 말뚝기초는 지지말뚝 또는 마찰 말뚝으로 상부구조 하중을 집안에 전달합니다. 말뚝을 이용해서 하중을 전달하면 말뚝기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어기초인데요. 기초판의 하부에 기둥 모양으로 만든 피어를 설치하여 하중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피어는 기둥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 모양에 이렇게 피어를 이용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거고요. 요 피어 기초는 깊은 기초 지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맘 기초, 케이슨 기초죠. 그죠? 공사 착수 전에 지상이나 지중해 속빈 원통, 요거를 잠함, 케이슨이라고 하죠.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든 후에 그 밑바닥에 흙을 파내고 자중으로 이 속빈 원통이나 구조물을 자중을 이용하여 소정의 지층까지 침하시키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서 구축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속빈 원통 케이슨을 집안에 침하시켜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서 기초를 만드는 게 자맘 기초,
케이슨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떻게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형식에 의해서 기초를 정하는 지정의 형식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네, 피어 기초 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중량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집안이 연약하거나 말뚝으로도 수직 지지력이 부족하여 그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와 기초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경우에 채용한다. 자, 피어 기초는 지반이 연약하거나 말뚝으로도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기초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할 때 채택하고 있고요. 굳은 지반까지 수직공을 굴착한 다음에 그 속에 현장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층에 전달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기성 제품의 말뚝 기초는 굴착하지 않고 지반 속에 때려 박죠. 기성 제품은 이렇게 타격, 그죠? 항타에서 때려 박지만 피어 기초는 시공 전에 굴착을 합니다. 그죠? 굴착해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죠. 이렇게 시공 전에 굴착을 하다 보니까요. 굴착된 흙을 직접 탐사할 수 있고 굴착해서 지지층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피어 기초는 우리가 수직공을 기성 제품은 때려 박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현장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이다 보니까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 되겠죠.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고 하지만 비용이 어떠하다? 비쌉니다. 그죠? 피어 기초를 채용한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은 63 빌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 기초 공사의 깊은 기초 지정이다라고 했죠. 지반이 연약하거나 말뚝으로도 수직 지지력이 부족하여 기초 지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할 때 깊은 기초인 피어 기초 공사 실시하고요. 굳은 지반까지 수직공을 굴착하고 그 속에 현장에서 그 자리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성 제품의 말뚝은 굴착하지 않고 타격하거나 때려 박다 보니까 진동이 심했고, 하지만 피어 기초는 시공 전에 굴착을 직접 하다 보니까 직접 흙을 탐사할 수도 있고 지지층의 상태를 확인 가능하고요.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라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63 빌딩이 대표적인 건물이 된다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깊은 굴착에 해당하는 피어 기초 공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 앞에서 봤죠? 순환 공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또는 RCD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로 대구멍에 일단 구멍을 팝니다. 굴착공 안을 물이나 안정액으로 정수압을 유지하면서 벽을 보호하면서 굴착하고요. 철근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형성하죠. 그죠? 그래서 안정액은 밑으로 빠져나온다 그랬죠? 이 빠져나온 물과 안정액에서 흙을 침전시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이란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노토 공법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프랑스 베노토사가 개발한 대구경의 고속 천공 굴착기인데요. 대구경의 굴착기를 이용합니다. 큰 구경의 천공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지중해 뚫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말뚝을 형성했습니다. 슬러리월 지하 연속벽, 그죠? 요거는 새로 나온 건데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하의 연속적인 벽체를 만드는데요. 슬러리월 공법이다라고도 합니다.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집안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굴착해요. 그리고 그 속에 철근망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형성하는데요. 연속적인 벽을 만든다 그래서 지하 연속벽 공법, 슬러리월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 안 되죠, 그죠? 기초는 굉장히 내용이 짧아요. 역시나 지정이나 기초 합쳐봤자 출제되는 문제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기초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 예상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